만약에요, 한 나라의 중앙증권거래소가 자체의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고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모든 자산을요, 디지털 조각으로 다 쪼개서 거래하게 하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남미의 경제대국 브라질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브라질 최대 증권거래소인 B3가 금융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어떤 회사가 새로운 코인 하나 만들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잖아요. 증권거래소는. 그렇죠. 그 심장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시스템 이제 블록체인으로 갈아엎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건 그냥 실험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아요. 사실 B3라는 곳이 원래부터 좀 남다른 행보를 보여오긴 했잖아요. 제가 알기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킨 곳도 바로 여기 B3였고요. 맞습니다. 이미 시장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암호화폐 투자자만 60만 명이고 굴리는 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24억 달러.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본 있는 기관이 제대로 칼을 뽑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도 높은 기관이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고 나온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계획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요. 2026년까지 자산 토큰화 플랫폼을 만들고 토큰화 플랫폼.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마지막으로 기존 증권 시장과 이 새로운 토큰 시장의 돈을 하나로 합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첫 번째, 자산 토큰화 플랫폼.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빌딩을 100만 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쪼갠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단돈 1,000원으로도 강남빌딩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토큰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좀 소름 돋는 지점은 B3 관계자가 직접 했던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토큰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전통 자산을 사는지 토큰화된 자산을 사는지 모를 수도 있다. 와, 그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온체인 데이터를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기술을 완전히 배경 뒤로 숨기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 암호화폐 업계의 철학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인 거죠. 그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술의 복잡한 원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편리한 경험만을 원한다고 본 겁니다. 아, 편리함.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스마트폰 앱에서 버튼 하나 누를 뿐인데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 토큰이든 상관없이 아주 매끄럽게 거래가 체결되는 거죠. B3는 대중이 원하는 건 탈중앙화가 아니라 편리함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토큰화된 빌딩 조각을 제가 산다고 쳐요.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죠? 지금처럼 주식 사고 이틀 뒤에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는 실시간 거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계획,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퍼즐을 완성시키는 핵심 조각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거 USDT나 USDC 같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B3가 만들려는 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아는 USDT 같은 코인들은요, 누구나 인터넷 쇼핑할 때 쓰거나 개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일반 국도 같은 개념입니다. 아, 일반 국도요? 네. 그런데 B3의 스테이블 코인은 오직 B3 플랫폼 안에서만 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청산하고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된 초고속 KTX 전용선로 같은 겁니다. KTX 전용선로. 비유가 재밌네요.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일반인은 쓸 수도 없어요. 이건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금융 인프라 그 자체인 거죠. 잠시만요. 지금 주식 거래는 체결되고 나서 T+2, 그러니까 이틀이나 걸려서 결제가 완료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다 오류로 확인하고 자금이 확실히 오가는 걸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아닌가요?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결제해버리면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혹시 안전성을 희생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수로 거래 버튼을 잘못 눌렀을 때 되돌릴 수도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고요. 네.
그게 바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B3 같은 규제받는 기관의 스테이블코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T+2 시스템은 사실 여러 은행이랑 예탁결제원 같은 중개기관들이 서로 장부를 맞춰보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생기는 지연이거든요. 아, 여러 기관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B3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일 원장을 사용해서 이 과정을 그냥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론 거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당연히 마련될 거고요. 하지만 핵심은 복잡한 중개 과정을 건너뛰어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를 직접 떼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USDT는 항상 저 돈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랑 규제의 불확실성에 시달리는데 국가중앙거래소가 정부 감독하에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신뢰도를 갖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은 무조건 이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신뢰도뿐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24시간 내내 거의 즉각적으로 그리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오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계획. 이게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셨던 공유 유동성 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전통 주식시장과 토큰 자산시장이 하나의 자금 풀을 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지금 금융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라는 섬이 있고요. 네, 채권시장이라는 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또 다른 섬이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군요. 네, 이 섬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주식 섬에서 돈을 빼서 암호화폐 섬으로 옮기려면 은행을 거치고 환전소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이걸 시장 분절이라고 부르죠. 아, 시장이 분절되어 있다. 각 시장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공유 유동성은 이 섬들을 합쳐버린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바로 토큰화된 뉴욕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일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B3는 이 분리되는 섬들을 거대한 다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1초 만에 브라질 국채 토큰을 사고 그걸 담보로 다시 비트코인 옵션에 투자하는 일이 하나의 앱 안에서 즉시 가능해지는 거죠. 자금이 시장 간의 경계 없이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묶어버리면 위험도 함께 묶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지점이 이건 거의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수준인데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B3 블록체인 시스템에 버그가 생기거나 스테이블 코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브라질 금융시장 전체가 동시에 마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10억 달러짜리 질문이자 이 계획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 네, 여러 시장을 분리해 놓은 건 사실 한 곳에서 불이 나도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화벽 역할도 하거든요. 맞아요. B3의 계획은 이 방화벽을 허물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신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단일 실패점, 영어로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죠. 이 거대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뭔가요? 그래서 브라질 증권위원회 CVM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상의 승인이 아니라 이 거대하고 위험한 시스템의 모든 기술적, 운영적 측면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기술은 완벽해야 하고 거버넌스는 철통 같아야 합니다. 성공하면 금융혁명이지만 실패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B3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순수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뭐 전통 자산을 넘어서 아예 암호화폐 시장까지 전부 흡수하려는 야망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이나 특정 이벤트 발생 여부에 베팅하는 계약 같은 기존에는 없던 혁신적인 상품들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승인되면 B3는 전통금융, 토큰화된 실물자산, 즉 RWA라고 하죠. 네, RWA. 그리고 순수 암호화폐까지 세상의 모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금융 생태계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B3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모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건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이미 시장 규모가 18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18억 달러? 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미국 국채 펀드를 토큰화해서 수천억 원을 유치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는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B3는 뭐가 다른 거죠, 그럼? B3는 국가의 중앙거래소가 직접 나선 거잖아요. 토큰화 플랫폼부터 자체 결제망, 그리고 전통시장과의 완전한 유동성 통합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국가 단위의 종합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림의 크기가 다르군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각자 부품을 만들고 있다면 브라질은 자동차 완성품의 설계도를 내놓은 셈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브라질이 이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혜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기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 기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해외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나 유망한 비상장 기업의 채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소액으로도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미래에는 제가 쓰는 주식 거래 앱이랑 코인 거래 앱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투자 앱 하나로 주식, 채권, 부동산 토큰, 비트코인까지 전부 거래하는 시대가 오는 거군요. 바로 그런 미래를 B3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비용 절감과 거래 속도 향상이 가장 큰 혜택이고요. 네. 복잡한 서류 작업과 결제 과정이 사라지면서 막대한 운영 비용을 아끼고 24시간 즉시 결제로 자본을 훨씬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B3는 더 이상 자신의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 거래소로 정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진화하려는 것 같아요. B3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암호화폐 등등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거래되고 결제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 그러니까 Financial OS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 OS요. 네.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OS가 있듯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죠. 2020년 B3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리는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직접 목격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절대 브라질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다른 거래소들도 생존을 위해 비슷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국가의 증권거래소가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고 자체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세상. 이 새로운 금융 OS 위에서 전통적인 은행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어쩌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던 결제와 송금 기능의 상당 부분을 거래소에 내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다음 토큰화 자산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개인이 가진 데이터나 온라인 평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